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은 멀리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렉스턴 뉴 아레나 노블레스 풀옵션 사양인데요, 뉴 아레나의 그 오프로드 성능까지 겸해서 이번에 KG 모빌리티에서 시승 행사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일단 그 놀랍게 변신한 뉴 아레나, 멋진 전시장 같은 느낌을 준다 해서 아레나라는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나네요.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는데 외관이랑 실내가 조금씩 바뀌면서 약간의 페이스리프트 형태의 변화를 줬습니다. 주행 질감이라든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사실상 파워트레인 같기 때문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방지턱을 넘을 때 지금 KG 모빌리티 측에서는 예전에 잔진동 현상이 계속 왔던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처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가 한번 그것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심플하고 정말 쌍용차, 그냥 KG 모빌리티, 자꾸 아직도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KGM이라고도 한다고 하지만 쌍용차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정말 심플하고 버튼도 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큼직큼직합니다. 특히 2열 시트 보면 무슨 정말 심하게 말하면 소파를 갖다 놓은 것 정도로 큼직큼직한데, 우리 이제 임종환 기자는 렉스턴을 처음 타본다고. 네, 맞습니다. 네, 2.2 디젤 되게 궁금해하고, 파워트레인 8단 미션이랑 어떨지도 궁금해하던데, 약간의 헐렁한 그 스티어링 휠 감각은 있지만, 일단 처음 운전을 해보는 렉스턴, 나는 이거 처음 신차가 나왔을 때 이미 한 4년 전에 해봤었지만 어떤 느낌인지. 일단은 프레임 바디의 느낌은 살짝 남아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을 꺾었을 때도 느낌이 막 옛날 프레임 바디 차처럼 막 한참 걸러져서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모노코크 셰시의 차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약간의 그 잔 범프가 많은 데를 지날 때는 프레임 바디 특유의 느낌이 올라오긴 하는데, 방지턱 너무 금방 느끼는. 네, 근데 뭐 그런 거 아니면 딱히 프레임 바디 차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완성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승 코스도 거의 150km인데, 예전에 내가 렉스턴 이제 처음 풀모델 체인지에서 나왔을 때 한 500km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편안했어.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을 확 쏘아대는 식으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자로되는 듯한 핸들링이 아니, 그냥 여유롭게 가려면 일단 차고가 높아서 시야각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타는 차. 너무 이것저것 막 신경 쓰고 그러지 않으면 적당한 MVH도, 그러니까 MVH도 적당한 수준으로 괜찮고, 근데 풍절음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면 잘 잡은, 엔진음은 어느 정도 유입이 되지만 그냥 무난한 차. 그리고 가격대가 역시 이제 렉스턴은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그리고 편의 장비는 절대 현대기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다 갖춰진. 일단 인테리어는 어떤 느낌? 일단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재질감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뭐 예전 쌍용차가 특히 실내가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층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딱히 뭐 오래됐다는 느낌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요즘 차들이 버튼이나 터치 버튼들이 너무 많이 소형화되다 보니까 누르기 불편한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버튼,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서. 네, 근데 좀 큼직큼직하게 잘 배치를 해놔서 쓰기도 되게 편하고요. 저는 오히려 조그만하게 약간 팬시하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BMW 차가 유난히 이제 버튼들이 작은데, 네. 어제도 이제 지난주 그 소나타 시승회 때도 소나타의 이 공조, 정말 그 약간 각을 줘서, 물론 운전 쪽도 편하게 해놨다고 하지만 거기에 아이콘들이 너무 자꾸 붙어 있어서 운전 중에 터치하기가, 제대로 터치하기가 쉽지 않았거든. 얘는 햅틱은 없지만 어쨌든 소리가 나는, 그런 식의 소리가 나는, 소리가 조금 뭐 좀 이상한 소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쌍용차의 특징 알지? 저 비상등 깜빡이에 달린 거 왼쪽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누르면, 네, 약간 매너 버튼 매너 버튼 같은 쌍용차만의 특징. 네.
확실히 쌍용차가 옵션 구성이나 이런 패키징을 소비자 니즈에 딱 맞게 잘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쉬움으로 이제 그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는데 현재는 저걸 하여튼 이르면 9월이나 11월까지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지금 연구소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카플레이가 안 된다는 단점을 이제 빨리 해결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지켜볼 부분이고, 뭐 내비게이션도 이런 디스플레이 화질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라든지 이런 점은 그냥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는. 요번에 이제 요 부분이 바뀌었는데 딱 맞는 수준? 사실 12.3 있지? 네, 사실 이 차량이 경쟁차라고 그러면은 기아 모하비를 볼 수가 있는데 기아 모하비로 가는 많은 이유가 실내가 그전 렉스턴이 너무 올드해서 그래서 모하비로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뭐 모하비랑 견줘도 전혀 모자라지 않은 수준으로 실내가 바뀌어서 네, 뭐 많은 파일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타입의 단단한, 그러니까 오프로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4륜구동 SUV를 찾는다면 이제는 수입차냐 렉스턴 뉴 아레나 밖에 없는, 렉스턴 밖에 없는. 네. 수입차에서는 지금 프레임 타입 SUV가 뭐가 있냐, 차 픽업 정도네. 그렇죠. 우리 어제 탔던 레인저, 네. 뭐 가격대는 조금 더 위지만 6천만원대 후반이지만 픽업 트럭 정도. 뭐 어차피 렉스턴이랑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다 같은 프레임 타입이지만 같은 급에서 본다면은 거의 경쟁 상대가 없는 프레임 타입 SUV. 그리고 이 정도의 뭐 아다스부터 하여튼 편의 장비 뭐가 없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편의 장비 다 들어가 있는. 에이다스 완성도도 아까 전에 써봤는데 되게 좋고요. 중앙차선 잘 유지하고, 네, 중앙도 잘 유지하고 차간도 잘 유지하고 정차 후 재출발까지 다 지원을 하니까요. 뭐 모자랄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기아에 사실상 많이 달려있던 그런 아다스 시스템을 거의 흡사한. 네네. 위치도 거의 지금 네, 기아랑 똑같은. 요거는 네. 기아랑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뭐 스티어링 휠 굵기라든지 그런. 네, 뭐 가죽의 소재도 감촉이나, 되게 좋고요. 물론 이제 조금 이런 데가 보이면 울퉁불퉁해 보여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 차의 품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베이지 시트 색깔도 너무 괜찮아. 그다음에 안전벨트까지 딱 깔맞춤해서 네. 확실히 화사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 검정 블랙 시트 대신 이런 베이지 시트를 추천하고 싶은. 마무리도 상당한 괜찮은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하고 듬직한 차, 무난한 차를 찾는다면 렉스턴 뉴 아레나 요번에 정말 훌륭한 인테리어 개선을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외관은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게 풀 LED 헤드라이트 4개의 LED 램프가 달린 LED 헤드라이트랑 턴 시그널 이제 시퀀셜로, 네, 그렇죠. 약간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뭐 그릴이 이제 뭐 다이아몬드 그릴. 근데 렉스턴의 제일 큰 또 장점은 이 전고가 국산차 중엔 제일 높다는 1825라 정말 시야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뭔가 내려다보는 그 느낌. 그리고 보닛이 쭉 평평해서 그 특유의 전고랑 같이 차가 포스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11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도 해봤을 때 MVH 상당히 괜찮았고, 뭐 130 뭐 그 정도에서 약간의 풍절음이 들어오지만 심하게 거슬릴 부분은 아니었고, 노변 소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AT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도 잔진동도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요. 그렇지, 18인치 휠에. 네. 사실 이게 컴포트 타이어를 끼우면은 되게 승차감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블레스 원래 옵션이 이제 이 오늘 시승차 때문에 이 AT 타이어가 아닌 거라면 이제 19인치나 20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사계절 타이어 끼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줄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버튼이나 뭐 이런 운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뭐 운전자에서 꺾여 있는 건 아니지만 UI가 눈으로 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냥 아주 쉽게. 네, 되게 직관적이에요. 열선이나 통풍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기어 노브 쪽에 달려있는 버튼들도 충분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돌려서 조절하는 사륜구동의 이 4H4로우를 들어갈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L로 놓을 때는 이제 차를 멈추고 N에 놓고 바꿔야 되는데 4H는 참 70km 이내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이 렉스턴을 처음 타보면서 지금 가장 놀란 게 이 파워트레인 완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 변속기와의 궁합도 되게 좋고, 연비도 지금 저희가 고속주행을 조금 하긴 하지만 이런 구비진 산길도 많이 지나는데 연비도 계속 두 자릿수 10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준수한 것 같고요. 이게 쌍용이 2.2 디젤 엔진만큼은 참 잘 만든, 이제 2.0은 하여튼 유로6 가면서 없애버렸지만 오래 썼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되고 잘 개선한 장점이 확실히 있는. 근데 8단 조동이랑의 궁합도, 현대차들이 약간 8단 조동이 조금 세팅을 보수적으로 해서 이렇게 굼뜨는 현상이 있는데, 쌍용은 그런 점에서는 좀 아주 잘 맞는, 프레임 타입을 좋아하고 네. 디젤 SUV를 선호하는. 네네. 어차피 모하비도 그랬고, 이제 물론 V6였지만 프레임이라는 이 승차감에 대해서 거슬린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 느낌이 되게 좋아, 단단하다고 느껴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렇다면 한 4천만원대 후반, 중후반에서 5천만원 정도의 노블레스 트림. 그러니까 어차피 렉스턴은 고급 트림으로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다 사륜구동까지 한다면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적어도 이 프레임 탭을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프레임 타입 SUV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렉스턴 뉴 아레나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 정말 인테리어랑 외관 디자인이 좋아졌네,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쌍용차에 대한 과거 인식 때문에 많이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쌍용차랑 완전 천지개벽 수준으로 다른 것 같아요. 이 주행감도 진짜 깔끔하고 실내도 완전 신형의 느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조금 쌍용차에 대해서 좀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가지신 분도 꼭 한번 직접 봐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쌍용 디젤의 특징이 토크가 45가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1600에서 RPM에서 출력이 부족하다는 분들은 렉스턴 타는 분이 그런 불만은 없으시더라고요. 역시 아까 우리 임 기자도 얘기했듯이 좀 실내가 올드하다,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좀 부족하다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제대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한번 렉스턴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멋진 뉴 아레나, 전시장 같은, 공연장 같은 느낌으로, 오디오도 뭐 보스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들어줄만한 그런 점에서 디테일로 뭔가의 모던함을 찾고 이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UI가 눈에 딱 보면 다 보이고 큼직큼직하고 쓰기 편하다. 있고 좋죠. 뭐 그걸 좋아한다면 굳이 그냥 여기를 어떻게 꾸기고 파고 접고 해가지고 UI를 작게 만든 것보다는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임 기자마저 렉스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타입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탈 차, 장고장도 없고 이미 오래 검증을 받아서 그렇다면 렉스턴 너무 훌륭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기존의 실내 구성 자체가 좀 너무 올드해 보였고 제재감도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딱 개선해 주니까 거기다 이제 무슨 시퀀셜 턴 시그널까지, 나는 보이지도 않지만 뭐 고급차 느낌을 나게 해줬다고, 풀 LED에다가. 그런 정도면 충분한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로드도 해보고, 또 렉스턴 스포츠 칸 오프로드 패키지까지 낀 차를 가지고 또 한번 같이 엮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또 다른 관심 있는 차종, 렉스턴보다 훨씬 관심 있는 차종, 렉스턴 스포츠 칸 부분 변경 모델을 또 시승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쿨맨이라는 최고급 트림이 추가가 됐는데요. 쿨맨 생각보다 외관 디자인 괜찮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도 렉스턴하고 똑같이 렉스턴 뉴 아레나처럼 고급스럽게 변경이 됐습니다.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며 공조장치도 다 변경이 됐고, 소재만 좀 렉스턴이 조금 더 하나 더 위인 것 같고, 우리 좀 임종환 기자도 얘기하지만 좀 불만은 핸들이, 스티링 휠이 좀 얇고 뭔가 픽업 트랙에 좀 강인함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파워트레인은 똑같으니까 저희가 렉스턴 뉴 아레나도 한번 리뷰를 했고요.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특히 스포츠카는 경쟁할, 국내에선 경쟁할 수입차, 또 마침 저희가 지난주에 레인저 와이드 트랙을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가 약 한 4,500만원, 렉스턴 스포츠카 풀맨인데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레인저가 6천만원대 후반이죠. 콜로라도가 5천만원대 초중반. 가격 차이는 한 1,000만원 정도씩 왔다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콜로라도가 이제 하반기 풀모델 체인지가 나오는데, 아다스가 달려있다면 아마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풀맨도 아다스가 제대로 이제 부분 변경을 하면서 정지 출발 빼고는 완벽한 아다스가 들어갔습니다. 중앙차선 유지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AT 타이어를 끼웠지만 승차감은 역시 차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6단 자동이 빠릿하진 않지만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특히 오프로드에서는 렉스턴보다 승차감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온로드라든지 이제 이런 와이드 코너에서는 6단 자동이랑 매칭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우리 임 기자도 이제 오랜만에 거의 처음 타보는 있잖아. 칸은 처음 타보죠. 칸을 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탄 게 렉스턴 뉴 아레나라 그런지 확실히 렉스턴보다는 조금 더 상용차의 느낌이 있다, 그런 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뒤도 조금 더 하드한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변속기가 렉스턴은 8단이고, 차도 거기다가 전자식이고. 네네. 그러고 이제 이 렉스턴 스포츠는 6단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은, 이 기어 노브 쪽은 확실히 좀 올드한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컵홀더도 좀 별로고. 또 무선 충전이랑 저 C타입 두 개를 갖춰놓은 거 보면, 어쨌든 더군다나 얘는 500km, 최대 700km까지 적재가 가능. 일단 500km인데 500km 정도 적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후륜의 서스펜션도 좀 다르고, 4륜구동은 같지만, 그리고 전장이 5.4m, 동급 픽업 트럭 중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길을 자랑하는. 그리고 지금 고속주행에서도 FVH는 상당히 괜찮은. 고속주행 시에도 뭐 뒤에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뒤쪽에서 풍절음이 좀 올라오는 거 말고는 렉스턴이랑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MVH는 네. 승차감이랑 주행 성능은 꽤 차이가 있는데, 그 말하는 변속기도 다르고, 실내도 이제 얘는 이렇게 앞에서 잡는 손잡이가 있고, 렉스턴은 SUV처럼 이제 역시 위쪽에 달려 있고. 근데 렉스턴도 이 손잡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타면서 렉스턴이 아무래도 탈 때 높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건 탈 때 못 쓰죠. 네. 어쨌든 실용성이라든지 2열 공간은 우리가 어제 탔던, 지난주에 탔던 레인저 와이드 트랙보다는 훨씬 더 넓고, 등받이도 거의 최소 수준 16도까지 누워 있어서 그 시트 방석이 꽤 큼지막한. 네. 그리고 렉스턴 아레나에 비해서 스포츠칸이 방석이 더 푹신푹신해. 그리고 레인저는 통풍 시트가 없는데, 역시 쌍용의 이 편의 장비 강한 쌍용답게 통풍 시트, 쌍용이 아니라 KG 모빌리티답게 통풍 시트도 잘 들어가 있고, 뭐 열선에도 잘 들어가 있고, 편의 장비는 뭐 수입 픽업 트럭에 비해서 절대 부족함이 없는, 통풍과 열선 시트까지 다 달려 있고, 내비게이션 제대로 12.3인치 있고, 디지털 풀 디지털 계기판, 뭐 렉스턴 SM랑 똑같이 잘 돼 있고, 그런 점에서는
노하우가 많은 픽업 트럭, 미국 픽업 트럭보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일단 발받침, 이건 별도로 빼야 되는 정말 그 사제 느낌이 확 나는 발받침인데, 수입 픽업 트럭은 제대로 발받침이 그 범퍼에 내장돼 잘 있죠. 내장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픽업 트럭 내에 조명도 잘 달려 있고, 네. 그런 노하우는 어쩔 수 없고, 역시 승차감도 레인저는 잘 모르겠지만 콜로라도의 그 부드러운 승차감에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또 고려하면 렉선 스포츠칸 뭐 승차감 때문에 못하겠다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차들은 또 수리비가 제일 걱정이 많은데, 아무래도 콜로라도나 레인저 같은 차량보다는 수리비가 월등히 싸죠. 거의 반값. 네, 반값 이상이라서. 반값 정도로 예상하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네. 썬루프는 진짜 올드 스타일, 이렇게 렉스턴에 비해서는 열리는 폭이 작고, 근데 이 2열은 헤드룸도 잘 팔아서 정말 키가 뭐 190 넘게 타도 아무 문제 없는. 사실 저는 타면서 느꼈던 게 구형 렉스턴 스포츠보다 이 크래시 패드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이 주행감도 솔직히 막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구형 렉스턴 스포츠랑. 아, 그렇지. 승차감은 네. 선본게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거는 뭐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이랑 그 차대랑 물리는 그 부싱을 좀 더 큰 걸 써서 조금 더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그치. 하는데, 그러니까 적재 공간이랑 네네. 적재 공간이 흔들리는 거를 아까 우리가 와일드한 구간 탈 때 사실 저희가 뭐 짐을 싣고 그러니까. 지금 주행하는 게 아니라서. 짐을 실으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텐데, 네네. 그런 부분 이제 크게 개선된 마이너 네. 체인지하면서 적재 공간과 본차 차체가 따로 노는 듯한 부분들을 개선을 했다. 네. 이건 좀 짐을 실어봐야겠고, 지금 가격이 또 그만큼 뭐 한 200~3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대신 이제 편의 장비와 뭐 인테리어가 약간 고급스러워진 부분들은 가속 성능이나 이런 거는 뭐 6단자동 그대로 쓰던 거라 그렇게 빠릿한 가속 이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고, 기어 변속도 변속할 때 약간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딱 실소 있게 컴플레인이 많던 부분만 딱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4L이나 4H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이 픽업트럭 4제공을 생각하면 그냥 좀 올드하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수준. 네. 픽업을 그러니까 수입과 같이 고려한다면 가성비에선 역시 아까 말한 이제 수리비까지 포함한 가성비 에선 렉스턴 스포츠카 거의 같은 길이를 본다면, 콜로라도가 아마 그러니까 풀모델 체인지한 게 온다면 거의 가격이 300~400만 원 올라간다면 얘보다 한 1000만 원 비싼 5천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을 할 거고, 레인저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6천만 원대 후반에 있어서 그거는 역시 판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반응이 없는. 거기다 2.0 디젤이 지금 타봤을 때 레인저 2.0 디젤이랑 얘 2.2 디젤 비교했을 때도 출력도 오히려 칸이 더 나은 것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레인저의 10단 변속기가 너무 다단화가 돼 있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좀 널뛰기 하듯 정신없게 변속을 하고, 저는 그 엔진 필링 자체가 그 토크가 막 뿜어져 나오는 토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조용하기는 한데, 그래서 출력면에 있어서는 이 렉스턴이랑 렉스턴 스포츠에 들어있는 이 2.2 엔진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진동도 레인저는 상당히 승객성으로 좀 전달이 됐던, 정숙성은 좋았는데 네, 특히 저속에서 이제 트랜스미션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10단 변속기가 변속을 많이 하면서도 락업을 되게 적극적으로 올리는 그런 성격이라, 사실 이 아이신 6단 변속기는 되게 부들부들한 변속감을 어떻게 보면 승용차에 많이 썼던 그런 변속기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큰 편의 장비라든지 안전 장비 봤을 때 아다스까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큰 차이는 통풍 시트는 현재는 렉스턴 스포츠 칸만 있고, 네. 차이점 뭐 그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비를 계산한다면 역시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 칸 적재고 뭐 등등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우위. 특히 유지비에서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승차감은 콜로라도, 그렇죠. 레인저는 꼬다군가? 레인저 그 포드 픽업만 해도 그 특유의 멋이 있긴 하죠. 네. 꼬다구. F150까지는 안 되지만, 네. 그리고 뭐 역시 그 노하우가 다, 근데 노하우가 결집되어 있지만 레인저의 제일 큰 단점은 하여튼 2열이 너무 좋다는 부분이에요. 2열이 불편하고 등받이도 많이 서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성비, 유지비 고민한다면 기능성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아자스까지 제대로 장착된 렉스턴 스포츠칸, 장바구니에 남고 스윙 픽업 트럭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 영상은 코나 일렉트릭 장거리 시승을 서울부 속초까지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